어서 오십시오.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용훈 작가님의 장편소설 안개꽃 두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혜림, 강민호, 허준의 엇갈린 운명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허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잘 낭독해 드릴게요. 귀 기울여 주십시오. 김용훈 작가의 안개꽃 두 번째 이야기. 광장의 동쪽. 여의도는 서울의 영등포구에 속하면서 한강 가운데 동서로 돋아있는 섬이었다. 사람들은 여의도를 흔히 너섬이라고도 불렀다. 너섬의 이웃엔 밤섬이 자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웃의 너섬을 개발하면서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려고 그 밤섬을 없애버렸다. 기껏해야 땅콩밭이 조금, 큰 비라도 내리면 섬은 온통 물난리를 치르곤 했다. 고작 항공기지로 이용돼 오던 황폐한 땅으로서의 너섬. 여의도는 쓸모없이 버림받던 한낱 모래섬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차츰 만원이 되어갔다. 서울시는 날로 급증해가는 인구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영등포구는 1970년 4월 6일 0시 45분을 기해 구의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 증가로 지끈지끈 골머리를 앓아오던 서울시는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이윽고 여의도로 그 눈길을 돌린 것이다. 잘만 하면 인구의 분산은 물론 항시 허덕이던 시의 재정난도 사뭇 해결될 것 같았다. 곧 여의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어 새 서울의 건설이니 수도 서울의 새 얼굴이니 버려진 한강의 정복 또는 한강의 기적이니 하는 어마어마한 갖가지 구호가 내걸렸다. 1968년 1월 4일 드디어 서울시는 여의도의 종합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우선 첫 공사로 윤중제부터 쌓아나갔다. 윤중제는 87만 평의 여의도를 여름철 홍수의 피해에서 보호해줄 튼튼한 두구로서 흡사 럭비볼 아니면 고구마처럼 생긴 7.6km의 솜 둘레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 올려졌다. 윤중제 공사는 꼭 100일 만에 완성되었다. 1970년 5월 15일에는 강북의 마포와 연결된 서울대교가 준공되었다. 서울대교는 너비 25m, 길이가 1390m로 당시로는 남한에서 제일 긴 다리가 되었다. 서울대교를 건너면 곧 질펀하게 펼쳐진 광장이었다. 흡사 작은 바다처럼 시원했다. 길이가 1350m, 너비가 350m의 이 거대한 광장은 5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광장이었다. 흔히 여의도 광장이라고 불리는 이 광장은 이듬해 9월 29일 아침에 준공식을 가졌다. 광장의 서쪽에는 광장과 더불어 역시 동양 최대의 위용을 자랑하는 국회의사당 건물이 자리했고 그 이웃에는 거대한 국영방송국이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광장의 동쪽, 그곳은 주거지역이었다. 그 규모나 시설면에서 여느 선진국에 비해 요만큼도 손색이 없는 국내에서 으뜸가는 대규모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다. 서울의 맨허튼이 될 여의도는 장차 이상향이었다. 허준은 다리 난간 앞에 아까부터 우뚝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그렇게 서서 다리 아래를 이곳저곳 굽어보고 있었다. 겨울은 아직 물러가지 않고 있었다. 모래밭 위에 드문드문 잔설로 남아 있었다. 겨울은 또 적사장 위에 듬성듬성 널려있는 마른 잡초들과 더불어 버티고 있었다. 한 무더기의 잡초밭 머리 위에서 갑자기 작은 소요가 일어났다. 한 무리의 새떼였다. 어디서 날아와 숨어 있었단 말인가.
참새떼는 아롱아롱 무늬를 이루며 후루후룩 물결처럼 옮겨가고 있었다. 참새떼가 물결처럼 지나간 그 잡초밭 머리 위로 문득 그리움이 아련하게 서렸다. 하늘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서 살고 있는가? 행복하겠지? 물론 그럴 테지. 또 그래야겠지. 내가 허준이 이처럼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해림, 하얀 눈밭처럼 고요하던 모습, 눈밭 위의 사슴처럼 외로워 보이던 항시 겁먹은 듯 가엾어 보이던 두 눈동자, 그 해맑던 시선. 9년 전 그날 학년의 종강식이 있던 날 오후엔 눈이 내렸다고 그는 새삼스레 기억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해림은 운동장으로 나가서 눈을 맞아가며 혼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럴 때 웬 전화가 왔고 그녀가 교무실로 돌아오자 웬 그 사내에게 다시금 전화가 왔다. 강민호라는 그 사나이. 한혜림은 그 다음 날 교무실에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에 학교에다가 사표를 제출했다. 한 달 후에 한혜림은 그 사내와 결혼을 했다. 학교에서 몇몇 여선생이 그 결혼식을 다녀왔다. 돈 많고 정열적이라는 그 사내의 아내가 되어 그녀는 그렇게 옆자리에서 교무실에서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혜림, 행복하기를. 그녀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허준은 그러나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었다. 그새 엄마가 되었겠지. 아기는 몇 명이나 낳았는가? 남매? 그렇다면 여자애는 엄마를 닮아. 이윽고 허준은 난간에서 몸을 떼었다. 타다가 필터만 남아있는 담배 꼬투리를 손가락 끝으로 탁 튕겨 다리 아래로 떠나보내면서 그는 몸을 돌이켰다. 다리를 다 건너오자 다리목에 검문소의 초소막이 우뚝했다. 그는 그 앞을 지나 곧 광장의 동쪽으로 길을 접어들었다. 강변길을 따라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 가까이에 고층 아파트 한 동이 보란듯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서 있었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듯 건물은 산뜻한 것이 채 페인트 칠이 마르지도 않은 듯 싶었다. 허준은 걸음을 멈춰서서 주머니 속을 뒤져 명함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새삼스레 그 명함 위에 새겨진 글씨들을 눈여겨봤다. 까치 부동산 대표 김달수. 녀석이 지금 사무실에 있을까 몰랐다. 허준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상가의 근처까지 다다랐다. 그는 우선 한길 쪽의 첫 가게를 눈여겨보며 그리로 파투 다가갔다. 첫째 집은 강변 부동산, 다음은 선마을 부동산, 다음이 까치 부동산, 이어 쭉 부동산 사무실들이었다. 허준은 까치 부동산의 유리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며 숨을 돌렸다. 이윽고 그는 유리문을 밀며 슬며시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 이게 누구야? 책상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놓고 유리문과 마주 자리하고 앉아있던 김달수가 놀란 듯 얼른 몸을 일으키며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작달막한 키에 딱 바라진 두 어깨를 가진 김달수는 광대뼈가 두툼한 얼굴에 웃음을 활짝 지폈고 곧 이쪽으로 다가와 그 크고도 억센 손으로 허준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난 어떤 서부의 사나이가 들어오나 했다네. 내가 그런 총잡이처럼 보였단 말인가? 그래. 그 얘긴 차츰 하기로 하고 어서 이리로 와서 앉게나. 두 사람은 가까운 소파로 가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실내엔 그들 두 사람뿐이었다. 자네가 사장 겸 직원인가? 허준이 물었다. 아니지. 두 사람이 더 있다고. 이 씨는 볼일 보러 외출했고 박구는 심부름을 보냈고
그나저나 난 자네가 이처럼 일찍 찾아와 줄 줄은 정말 몰랐네. 심심해서 들렀네. 잘 왔다고. 자, 담배 피우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있자. 이 근처엔 아직 다방이 없어서. 잔은 필요 없네. 벌써 2잔째 마시고 왔다고. 그래도 어디 그런가. 김달수는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어디론가 다이얼을 드르륵 돌려대기 시작하더니 여기 까치 부동산인데 커피 2잔 얼른 보내주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자네 여의도엔 처음인가? 김달수가 담뱃불을 붙이고 나서 물었다. 처음일세. 다리 건너에서부터는 쭉 걸어왔다네. 담배 연기를 훅 내뿜으며 허준이 대꾸했다. 아니, 왜? 뭐 그리 급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구경 삼아서 그냥. 자네도 참. 저 서울대교가 여간 긴 게 아닌데 겨울바람 쐬어가며 걸어서 건너오다니. 내가 찾아와서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방해가 되다니 그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우린 친굴세. 고등학교 시절엔 한때 퍽도 친했던. 준이, 오늘 바쁜 일이라도 있는가? 아니. 그럼 됐어. 그제 거리에서 만났을 땐 내가 몹시 바빠서 그만 허둥지둥 먼저 실례를 했네만 오늘은 그렇지 않네. 여기서 놀며 기다렸다가 우리 이따 저녁 때 한잔하세. 내가 술 사겠네. 어떤가? 유리문이 열렸다. 다방에 레지 같지는 않은 수수한 옷차림의 아가씨가 쟁반을 받쳐들고 실내로 들어서더니 커피 2잔을 탁자 위에 옮겨놓고는 쟁반만 들고 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김달수가 말했다. 준이, 어서 차 들게. 이곳 상가의 저쪽에 자리하고 있는 떡집 아가씨일세. 중고등학생들 아줌마들이 바글거리지. 항상 바쁘다 보니 배달은 달가워하질 않아. 아까 자넨 나더러 서부의 사나이 같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지? 아하, 그거. 싱글벙글 웃어댄 그가 문득 몸을 일으키더니 가까운 벽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이게 여의도 종합개발도일세. 그 벽 위엔 커다란 지도 한 장이 나붙어 있었다. 김달수가 뾰족한 볼펜 끝으로 그 지도 위를 딱딱 짚어가며 말을 이었다. 이 여의도에서 여기가 광장. 이곳이 국회의사당이 점잖게 자리하고 있는 곳일세. 또 여기는 KBS, 여기는 TBC, 여긴 MBC. 3대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이곳으로 옮겨올 것이고 광장의 바로 옆인 이곳이 시청의 부지일세. 서울시청 말씀일세.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을 계속 씨부렁거렸다. 그뿐인 줄 아는가? 현재 옮겨와 있고 또 앞으로 옮겨올 큼직한 회사들, 협회들도 질비하다네. 한국전력이니 석탄공사이니 증권거래소, 증권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교육위원회 등. 그러니 이쯤 되면 여의도는 그야말로 서울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떤가? 그렇군. 더구나 76년도까지 서울시청을 이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부터 여의도는 그야말로 각광을 한 몸에 받게 됐지. 도시 중의 도시인 서울. 그 서울에서도 정작 노른자 위가 바로 여의도라 이 말일세. 어디 또 그뿐인가? 당국에서는 81년도까지 저쪽 한강 하류에다가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네. 약속대로 그렇게만 되어보게. 이 여의도는 지금 물이 없어 섬 주위가 온통 모래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때 가서는 수중도시가 되어 곧 뉴욕의 맨하튼처럼 관광 명소가 될 것이고 게다가 통행 금지도 없이 24시간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축복받은 땅일세 그쯤 되면. 자네 말이 맞네. 그러자 뜻있는 사람들은 차츰 이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네. 따라서 겨울잠을 자던 부동산 경기가 점차 몸을 꿈틀거리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네. 너도 나도 여의도에 와서 살고 싶어 했으며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투기꾼은 투기꾼대로 어디 돈 벌 구멍이 없을까 이곳으로 찾아들고 있다네. 마치
초기 아메리카 대륙처럼 황금을 찾아서 낯선 얼굴들이 자꾸자꾸 모여들고 있는 이곳일세. 이제 여의도는 개발을 시작한 지 고작 10년 안짝일세. 그러니 이곳은 신천지나 다름없고 이 거리를 얼쩡대는 사내들의 눈길은 하나같이 의욕에 찬 저마다 한가락씩 하는 서부의 사나이? 다시 말해 총잡이처럼 내 눈엔 보인다 이 말일세. 한바탕 웃어댄 김달수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새로 담뱃불을 붙인 다음 문득 물었다. 어쩌다 보니 이거 인사말이 뒤늦었네만 요즘엔 뭐라고 지내는가? 하는 거 없이 놀고 있지. 논다고? 그래. 10여 년 전인가? 소문에 듣자 하니 여학교에서 선생 노릇하고 있다던데. 그만뒀네, 진작에. 직장을 옮겼었나? 아니면 아예 딴 업종으로 바꾼 건가? 글쎄, 결혼은 했겠지 물론. 했었지. 했었다. 그럼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네. 저런. 김달수가 넌지시 또 물었다. 그래 왜 혼자 살게 됐다는 건가? 어? 피곤하니까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세나. 미안하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알게 될 테지. 안 그런가? 알겠네. 무슨 뜻인지. 그때였다. 유리문이 열리며 17살 안팎의 소년이 들어섰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게 아주 눈치 빠르고 잽싸게 생긴 소년이었다. 소년을 보자 김달수가 대뜸 한마디 했다. 임마, 넌 심부름을 보냈으면 얼른 일 보고 빨랑빨랑 돌아와야지. 도대체 지금이 몇 시냐? 어? 그러나 소년도 만만치가 않았다. 4시 10분 전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도 벌써 2시간씩이나 걸렸다고요, 뭐. 하긴 그놈의 버스로는 사장님, 우리도 옆집 섬마을 부동산처럼 자가용 한 대 사자고요. 네? 임마, 누군 편한 거 몰라서 안 사는 줄 아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요즘은요, 마이카 시대라고요. 아세요? 아쭈. 뭐? 마이카 시대? 녀석이 진사 앞에서 문자 쓰고 있군 그래. 김달수는 허준을 바라보며 두어 번 쿡쿡 웃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소년은 아랑곳 않고 제 하고픈 소리를 또 씨부렁댔다. 요즘엔요, 구두 닦기 아이들도 텔레비전 틀어놓고 스포츠 중계 신나게 봐가면서 구두약 칠한다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거지들도 워키토키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끼리 정보 교환해가며 동냥질하는 시대라고요. 여기는 명동, 여기는 명동, 감 잡아라 오바. 여기는 여의도, 여기는 여의도, 감 잡았다 오바. 여의도, 그쪽 인심은 어떠냐? 형편없다 오바. 여기도 마찬가지다 오바. 그럼 이쪽으로 나오너라. 여기는 공기가 아주 맑아 좋다. 맑은 공기 너나 실컷 마시고 오래오래 살거라. 거지한테 악담하지 마라 오바. 그럼 이쪽 동네로 오려무나 함께 일찌감치 죽자꾸나 오바. 헤헤헤헤. 임마 시끄러워. 더 이죽거리지 말고 이 찻잔들 얼른 떡집에 갖다 주고 와. 돈 여기 있다. 돈을 건네받은 소년이 커피잔들을 들고 유리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거참. 입맛을 쩝 다신 김달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준이, 자네도 들었지? 박건 저놈아가 입심이 어찌나 좋은지. 내가 진작 앞발 뒷발 다 들었다고. 어디 저애뿐이겠나. 요즘 녀석들은 어찌나 앵간차는지. 기름집 대박처럼 반들반들, 강변 돌처럼 맨들맨들. 시대 탓 아니겠나. 하긴 녀석이 말이 전혀 터무니없진 않아. 요즘은 확실히 자가용 시대지. 이 근처에 웬만한 부동산 업자들 치고 자가용 안 가진 자 드물다고. 요즘은 정보 시대라서 어떤 정보를 누가 한 발 앞서 입수해서 누가 한 발 앞서 달려갔느냐에 따라. 누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30살 안짝의 젊은 여자였다. 심부름 갔던 박근도 뒤따라 들어왔다. 어서 오십시오. 김달수가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며 말했지만
여자는 엉뚱하게도 허준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집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아, 그러시다면 그리로 앉으시죠. 맞은편 소파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김달수가 말했다. 여자는 허준의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 몇 평짜리를 원하시는지요? 김달수의 말에 여자가 대꾸했다. 식구에 알맞은 평수로 네 식구예요. 바깥 양반과 아이들이 둘이겠군요. 네. 그러시다면 20평이나 26평짜리가 어울리겠습니다만. 그러자 여자가 각각 가격을 묻고 나서 넌지시 물었다. 둘 중에서 어떤 아파트가 더 나은가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솔직히 좀. 그야 입주자의 개성이나 기호 나름이겠습니다만 20평짜리 S아파트는 우선 튼튼한 게 특징입니다. 와우 아파트 사건 아시죠? 건물이 무너져 내려 숱한 주민들이 압사당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 말씀입니다. 그에 비하면 26평짜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모조모 골고루 신경을 써서 지은 아파트이죠. S아파트가 견고한 대신 내부 구조는 볼품없이 단순한 데 비해 D 아파트는 좀 오밀조밀, 특히 주방 시설이라든가 다용도실 등 주부들이 더 편리하도록 꾸며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부동산 경기가 부쩍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세가 아침 저녁으로 다르답니다. 팔겠다고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는 사겠다고 찾아드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내일이면 늦으리 그런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좀 기다려주세요. 잠깐 나갔다가 올 테니까요. 핸드백을 챙겨든 여자가 곧 밖으로 나가버렸다. 여태껏 자네 입만 아팠구먼. 허준이 말하자 김달수가 고개를 옆으로 두어 번 흔들어 보였다. 아니, 저 여자는 곧 돌아온다고. 두고 보게. 다시 돌아올 사람이라? 그래, 그걸 자네가 어찌 알지? 눈치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지금까지 19은 내 예측대로였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두 채의 아파트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은가? 그야 물론 26평짜리지. 왜? 사내들은 좋은 집, 나쁜 집을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느냐 아니냐로 가름을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다고. 허구한 날 집안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집이 얼마나 쓸모있게 꾸며졌느냐로 따진다고. 두고 보게. 저 여잔 틀림없이 26평짜리를 원할 테니까. D 아파트는 저런 여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지어졌다네. 저 여자는 지금 어디 간 거지? 전화 걸러 갔을 것에. 전화는 여기도 있자는가? 아무래도 남편과 의논을 해봐야겠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고받으려면 아무래도 여긴 그만큼 거북스러울 테지. 안 그렇겠나? 바로 그때였다. 유리문이 안으로 밀렸다. 여자 한 사람이 실내로 들어섰다. 딴 여자였다. 첫눈에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김달수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여자를 맞이했다. 40살 안쪽에 어찌 보면 채 30대여섯도 안 넘어 보이는 여자는 밍크코트 차림에 얼굴 화장이 짙었다. 두 어깨 위로 내려와 얹힌 수치 탐스런 노랑 머리채, 쌍꺼풀이 진 서글서글 시원한 두 눈, 날씬하게 쭉 뻗은 콧날이며 빨간 립스틱으로 뚜렷하게 칠해놓은 도톰한 입술들, 또 한쪽 입 언저리 위에 녹두알만하게 찍혀있는 예쁜 점 하나. 실내를 휙 둘러본 여자는 곧 허준의 곁으로 다가가 앉으며 말을 건넸다. 아파트를 구하려고 들렀어요. 마땅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 훤칠한 키며 어느 한 곳 흠잡을 데가 없는 미모에 비해 여자의 음성엔 조금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지금 김달수에게는 그런 것 쯤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사모님께서 직접 쓰시게요? 사뭇 들뜬 어조로 김달수가 물어보자 여자는 비로소 그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가볍게 대꾸했다. 네, 가족은 몇 분이나? 둘이에요. 사모님과 남편 되시는 분과? 딸이에요.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식구가 아주 단촐하시군요. 과부로구나. 김달수는 바짝 입맛이 당겼다. 그러시다면 몇 평짜리를? 너무 작은 건 답답해서 싫어요. 너무 커도 적적해서 싫어지겠죠? 20평 정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위치가 조용하고 집 깨끗하고 마침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며칠 전에 이사를 가서 비어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이사 오실 수가 있는, 요즘은 그런 집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이지 안성맞춤 잘 오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혼잣말처럼 흥얼댔다. 강남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중인데 언제쯤이나 완공이 될는지 그동안에 머물 집이니까 전세로 되나요? 아하, 염려 마십시오. 김달수는 그러면서 전세금은 얼마이며 그 아파트의 주인은 공무원인데 지금 서울에서 살지 않고 지방에 내려가 있다. 그는 내게 그 아파트 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일임한 만큼 만일 사모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까지라도 눌러 살 수가 있다는 둥 여자가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까지 친절하게 씨부랑거렸다. 집 구경을 가요. 여자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실까요? 김달수가 얼른 따라 일어섰다. 그때 문이 열렸다. 김달수의 말대로 아까 그 여자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아빠랑 얘기를 끝냈어요. 그이도 뒤 아파트 26평짜리로 흥정해보라는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김달수가 싱긋 웃어 보였다. 그런 26평짜리는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보고 싶군요. 그러니 함께 가보시자고요. 여자의 말에 김달수는 어쩐다? 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조금 기다려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왜죠? 이번 먼저 집 구경을 시켜드린 다음에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나도 바쁘다고요. 집에 애들만 남겨놓고 나왔는데. 밍크코트 옷차림의 여자를 힐끔 곁눈질해본 여자가 그렇듯 안 내키는 어조로 말하자 김달수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저쪽에 앉아있는 소년에게 말했다. 바꾸라. 책상 서랍 열고 66호 열쇠 가져온나. 빨랑빨랑. 소년이 열쇠를 가져오자 넌 사무실 잘 지켜. 하고 박근에게 이른 다음 김달수는 그 열쇠를 허준에게로 슬며시 건넸다. 수고 좀 해주게. 뭐 잠깐 집 구경만 시켜드리면 되는 거니까. 박군이 위치를 일러줄 것세. 김달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유림은 밖으로 나갔다. 먼저 온 여자는 이미 앞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사장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진작부터 잘 알고 있던 터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다. 이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마 두른 사람, 스커트 입은 사람이면 무조건 군침부터 흘리는 그런 사장님은 저 밍크코트의 여자한테 홀딱 반해버린 낌새였다. S아파트 20평짜리로 저 여자와 함께 가고 싶은 눈치였다. 하기야 그럴만도 했다. 사람을 통째로 빨아들일 듯한 여자의 저 서글서글한 두 눈, 타는 듯한 시선, 늘씬하면서도 포동포동 살찐 여자가 아닌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쳐도 박군도 사내였다. 그는 여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만 사타구니가 활활 달아올랐었다. 두 분 저를 따라 나오세요. 박군이 유리문을 나서며 말했다. 박군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서서 그 아파트로 가는 길을 손가락질해주며 허준에게 일러주고는 덧붙였다. 가시면 건물 현관에 경비원이 앉아있다가 물어볼 거예요. 누굴 찾아왔느냐고요. 그럼 말씀하세요. 66호에 간다. 까치 부동산에서 왔다. 그렇게만 말하면 그 사람은 벌써 다 알아들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소녀는 얼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습군. 길을 걸으면서 허준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제였다.
세종로 거리에서 김달수를 만났다. 서로 지나치던 중에 뜻밖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 만난 친구였다. 그러나 김달수는 다방에서 급히 누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며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면서 명함 한 장을 얼른 이쪽으로 건네주었다. 틈나면 꼭 한번 찾아와 달라고 당부한 뒤에 헤어졌다. 요즘에 허주는 틈이 얼마든지 있었다. 지루할 만큼 시간이 항시 남아돌았다. 여의도. 김달수의 사무실이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흥미를 느꼈다. 신문지상에 진작부터 곽강을 받으며 날마다 활자화되는 지역이 아닌가. 마침 잘 됐다. 이럴 때 한번 찾아가 보자고 나선 그였다. 같이 가요. 여태껏 뒤따라오던 여자가 종종 걸음을 치며 그의 옆으로 바투 따라붙더니 말을 이었다. 웬 걸음이 그렇게 빠르세요? 못에 쫓기는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허준이 걸음을 늦추며 말했다. 그 복덕방에서 일하는 분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놀러 오셨나 봐? 복덕방 주인과 친구분? 그렇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놉니다. 그 말에 여자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웃느라고 잠깐 걸음을 주춤한 여자를 힐끔 돌아다보며 허준이 말했다. 왜 웃으셨습니까? 그럼 안 웃게 됐어요? 직업이 뭐냐, 놉니다. 논다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입 밖으로.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한 여자가 또 물었다. 전엔 무엇을 했는데요? 글쎄요. 대개 첫인상은 학교 선생님 같았다고요. 그것도 여학교 선생. 흠칫했지만 그러나 허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앞만 바라다 보며 걷고 있었다. 무엇하는 여자일까? 딸 하나를 데리고 아파트로 이사를 오려는 여자라면 그녀에게 남편은 없다.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가. 여자에겐 돈이 넉넉한 모양이었다. 강남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으며 그 집이 완공될 때까지 당분간 머무를 아파트를 구하려고 이 지역으로 찾아든 여자였다. 그뿐인가 몸에 걸친 코트며 귀걸이와 목걸이, 손가락의 반지도 여자의 넉넉한 생활을 슬쩍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그 아파트 앞에 다다랐다. 허준보다 여자가 앞장서서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부근에는 경비원이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자와 허준의 외모를 쓱쓱 훑어보았다. 그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기도 전에 여자가 먼저 말했다. 66호에 가요. 거긴 비어있는데. 까치부동산에서 오셨군요. 경비원이 아는 체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들은 복도의 중앙에 서서 잠시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함께 걸어갔다. 66호는 복도의 맨 끝집이었다. 허준은 문 앞으로 다가섰다. 열쇠를 꺼내 열쇠 구멍에 꽂고 얼른 틀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열쇠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고리에 달려있던 또 한 개의 열쇠마저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 왜요? 열쇠가 맞질 않아요? 등 뒤에서 여자가 물었다. 네.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가 말했다. 아까 박군이 책상 서랍 속에서 열쇠를 꺼내올 쪽에 잘못 내온 모양입니다. 그럼 어쩌죠?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뛰어가서 열쇠를 바꿔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더러 여기 혼자 서 있으란 말인가요? 그럴 밖에. 이 썰렁한 복도에 정승맞게 혼자 남아있더니 나도 함께 다녀오겠어요. 이미 허주는 복도를 대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됐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허준이 되돌아보자 저쪽 문 근처에서 여자가 손짓해 부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그리로 걸어갔다. 이사를 가면서 창문 잠그는 걸 잊어먹었던 모양이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주방의 유리창문 한짝에 조금 틈이 엿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쭉 밀어봤더니 글쎄 이렇게 활짝. 문 이쪽 벽엔 유리창이 큼직했다. 얼추 그의 가슴 높이만큼 창턱이 높아 보였는데 두 짝으로 된 유리문의 한 짝이 여자의 말 맞다나 열려 있었다. 어쨌거나 재미있는 여자였다. 저 창문으로 넘어 들어간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대자 여자가 선뜻 말했다. 내가 넘어가겠어요. 여자는 벌써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들었고 그걸 허준에게로 쓱 건넸다. 얼떨결에 여자에게 코트를 받아든 그가 엉거주춤 서 있자 여자는 성큼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창턱이 높아서 넘어 들어가기에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와서 도와줘요. 두 손으로 창턱을 잡은 여자가 벽 앞에 바투서서 명령하듯 그에게 말했다. 저리 비키십시오. 내가. 유리창이 비좁아서 남자는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자, 나를 들어 올려달라고요. 어서요. 뭘 꿈을 대시죠? 밑에서 내 몸을 번쩍 안아서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시간 없어요. 여자가 펑퍼짐한 엉덩이와 미끈한 두 다리를 조금 흔들어 보였다. 하는 수 없었다. 그는 여자의 등 뒤로 다가섰다. 허리를 굽혀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그는 한쪽 팔엔 코트를 걸친 채 두 팔로 여자의 두 다리를 쌓아놨다. 불쑥 힘을 쓰며 몸을 일으키자 여자의 몸이 위로 둥시 떠올랐다. 여자의 두 손이 창틀을 잡는 동안 그녀의 엉덩이는 그의 한쪽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이윽고 여자의 몸은 창턱 위로 올라섰다. 신발 좀 주세요. 뒤돌아 굽어보며 여자가 말했다. 창 밑에 벗어놓았던 여자의 구두를 집어 올려주었다. 혼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염려 말아요. 여긴 주방이에요. 바로 밑은 싱크대라고요. 딛고 내려가면 쉬워요. 여자의 모습은 곧 집 안으로 사라졌다. 조금 후에 아파트의 현관문이 불쑥 열리더니 들어오세요. 여자가 얼굴을 밖으로 기웃 내밀었다. 허준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엔 이사를 간 사람들이 흘린 허접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신을 벗을 필요가 없었다. 여자가 문간방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온돌방이에요. 그렇군요. 이어 화장실 겸 목욕탕이, 다음은 또 방이었다. 여긴 온돌이 아니에요. 침대를 들여놔야겠어요. 여름엔 퍽 시원하겠죠? 네. 이번에도 여자는 허준의 얼굴을 힐끔 바라다보며 마치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자세로 물었다. 이곳 거실에다가는 소파를 들어놔야겠는데 소파를 어떻게 앉히면 어울릴까요? 거야 되게 마음대로. 어쩜 그렇게 무관심할까? 꼭 물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네. 입술을 삐죽댄 여자가 짐짓 토라진 어조로 말했다. 옛말에 서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난 식구가 없어요. 어린 딸 하나뿐이라고요. 그러니 집안은 늘 적적하다고요. 돈이 암만 있음 뭐래요? 안 그래요? 난 솔직한 여자예요. 첫눈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사를 오면 놀러 오세요. 약속해 주시겠어요? 저 어글어글한 두 눈, 타는 듯한 시선, 색정적인 요염한 눈빛이었다.
약속 어쩌시겠어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러죠. 하며 허주는 엉겁결에 주춤 뒤로 물러섰다. 바보. 쿡쿡 그녀가 웃었다. 밖으로 나가 계세요. 그만 돌아갑시다요. 그가 현관문을 나서자 여자가 안에서 문을 닫아 잠궜다. 조금 후에 그녀는 주방 쪽으로 와서 싱크대를 딛고 올라섰다. 다시 창턱 위로 몸을 올린 그녀가 밖에 서 있는 그에게 말했다. 와서 잡아줘요. 횃대 위에 올라앉은 닭처럼 여자는 창턱 위에 몸을 도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그리로 다가갔다. 곧 여자의 두 팔이 그의 목을 휘감으면서 얼굴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의 얼굴 대신 가슴이었다. 그는 두 손을 치켜 올려 그녀의 허리를 쌓아놨다. 그의 목을 휘감은 그녀의 두 팔은 더욱 죄어졌고 그는 여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더욱 답답함을 느꼈다. 이윽고 여자의 몸은 아래로 내려졌다. 그러나 여자는 아직도 두 팔로 그의 목을 감고 놔주지 않았다. 그녀 얼굴이 바로 눈앞이었다. 그때 저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누가 밖으로 내린 듯 싶었다. 마지못한 듯 그녀의 몸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얼른 코트를 건네주었다. 코트를 입은 여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게 의젓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 갑시다요. 그들이 까치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오자 실내엔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박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46살쯤 들어 보이는 사내 하나가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가 허준과 여자에게 얼른 말했다. 직구경을 가셨던 분들이로군요. 사장님도 곧 돌아오실 겁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왔답니다. 그쪽의 집 계약이 이제야 끝났다며. 김달수에 비해 어딘가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는 그 사내는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인 듯 싶었다. 그렇다면 아까 볼 일이 있어 외출했다던 이 씨였다. 박군인가 하는 그 총각은 어딜 갔죠? 여자가 불쑥 물어보자 이 씨가 얼른 대꾸했다. 아, 그 녀석 말씀입니까? 사장님께 보냈습죠. 여자를 모시고 그쪽 아파트를 찾아가실 때 그만 빈손으로 가셨던 모양입니다. 매사에 꼼꼼해서 전엔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인데. 오기만 해봐라. 네? 박군 그 녀석이 사모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아파트 열쇠를 엉뚱한 것으로 꺼내다 주었다고요. 그럴 리가. 이 씨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고 얼른 서랍을 쭉 뽑고는 그 속에서 두 개의 열쇠가 매달린 고리 하나를 끄집어내더니 곧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S 아파트 열쇠는 이건데 그 녀석이 그만. 오늘은 여우한테 홀린 사람들처럼 왜들 그 모양일까 모르겠구먼. 그나저나 두 분께선 어찌하셨습니까? 어쩌긴요. 그때였다. 유리문이 열리며 김달수가 허둥지둥 실내로 들어섰다. 이거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군도 따라 들어왔다. 야 임마! 이 씨가 대뜸 박군에게 소리쳤다. 왜 그래? 깜짝 놀란 김달수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글쎄 저 녀석이 사모님께 엉뚱한 열쇠를. 그러자 벌써 감을 잡은 김달수는 박군을 쏘아보며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야 임마! 그게 정말이야? 잔뜩 궁지에 몰린 박군은 그러나 또렷또렷하게 변명했다. 아까 사장님이 빨랑빨랑하면서 어찌나 서두르시는지 얼떨결에 그랬다고요. 자식이 열린 구멍으로 말대꾸는. 나가 죽어라 죽어. 한쪽 팔을 치켜든 김달수는 주먹으로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을 듯 엉너리를 쳤지만 그러나 신용으로 그치고는 이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주걱거렸다.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저 녀석 때문에 그만. 그래, 집 구경을 못 하셨겠군요. 했어요. 사뭇 토라진 어조로 여자가 말하자 김달수는 두 눈이 크게 열렸다. 구경하셨다고요? 그러자 허준이 입을 열었다. 내가 창문으로 넘어갔네. 마침 부엌의 유리창이 조금 열려 있어서. 그러자 여자가 얼른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넘어갔다고요. 이쯤 되자 김달수는 잠시 입이 닫힌 채 어리벙벙해진 눈길로 허준과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지켜봤다. 이윽고 김달수가 여자에게 또 한 번 사과를 했다.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사모님께는 저의 성의를 최대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은 마음에 드셨는지요? 집이 그렇죠. 오중충하고 지저분하고. 여자가 시트해진 표정으로 흠을 잡았다.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어느 아파트건 모두가 햇빛바지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는 집주인이 따로 살면서 세만 들여 수입을 잡는 짐이랍니다. 그래서 그 집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들락거렸는데 이사 올 적마다 빈털털이었던 사람도 하나같이 부자가 되어 떠나갔답니다. 김달수는 힐끔 여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담뱃불을 붙였다. 그는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아파트에 들이고 싶었다. 지금까지 숱한 여자들을 봐왔지만 저만큼 멋진 여자를 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자는 아직도 싱싱했으며 게다가 썩 뛰어난 미모였다. 저 어글어글한 두 눈, 강렬한 눈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온몸이 찌릿찌릿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뿐이냐 어디. 그녀는 돈 많은 과부였다. 남편이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닌가. 잘만 하면 여자와 친해질 수 있고 아파트에도 놀러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그런데 저놈의 박군이란 녀석이 그만 남의 속도 모르고 엉뚱한 실수를 저질러놨지 뭔가. 표정으로 보건대 여자는 몹시 불쾌해하고 있었다. 그러니 김달수의 마음은 바짝 긴장될 밖에. 그는 담배를 거푸거푸 빠끔거리다가 꽁초를 재터리에 비벼 끄고는 실실 웃는 입으로 여자에게 엉너리를 부렸다. 즉, 그 아파트의 전세금은 얼마인데 요즘의 시세는 자고 일어나면 껑충 뛰어올라 이를 아는 주인 쪽에서는 전세금을 더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께는 먼저 번 금액대로 임대를 하겠으며 나아가 구전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깟 복덕방비 나로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김달수 그렇게 째째한 놈 아닙니다. 박군이 저지른 실수를 대신 사과드리는 뜻으로 저로서는 있는 성의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모님? 나도 그까지 복덕방비 떼어먹고 싶지 않아요. 여자의 말에 김달수가 펄쩍 뛰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을 안 받겠습니다. 이미 그러기로 굳게 결심이 섰답니다. 그럼 계약을 하실까요? 그새 이 씨가 계약서 용지며 인주, 또 책상 서랍 속에서 꺼내온 아파트 주인의 도장을 탁자 위로 늘어놓았다. 김달수와 여자는 마주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이름이 밝혀졌다. 송정란이었다. 올해 이사를 오시기로 하고 자, 다 됐습니다. 김달수는 작성된 두 통의 계약서 용지 중에서 한 장은 자기가 챙기고 한 장은 여자에게 건네면서 말을 이었다. 송 여사께선 저를 잘 만나신 겁니다. 요즘에 그만한 아파트에 이런 조건은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고마워요. 이사 오면 집으로 사장님을 초대하겠어요.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뜻하지 않았던 그녀의 말에
김달수의 입이 대번에 뻘쭉 열렸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여자가 김달수의 얼굴을 빤히 바라다보며 무슨 말인가 비칠 듯해 보였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단 말씀입니까, 송 여사께? 돈을 누구한테 꼬아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내일 미루면서 가져오질 않지 뭐예요? 남편 없이 사는 여자라서 얕보는 모양이에요. 저런, 딴 친구한테도 빌려준 게 있어요. 그건 액수가 얼마 되진 않지만 한 500 열흘 후에 가져올 거예요. 그 친구는 틀림없어요. 그저는 그때 드려도 되죠? 타는 듯한 눈길로 사내를 지켜보면서 여자가 배시시 웃어 보였다. 좋습니다, 송 여사. 내가 책임지기로 하죠. 그 대신 오늘 두 분께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어요. 여자가 홀가분한 어조로 힐끗 허준을 돌아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김달수가 자리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며 떠벌렸다. 아닙니다. 저녁 대접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송 여사도 고집이 만만찮아 보입니다만 난 이미 저 친구와 저녁 때 얼큰하게 한잔하기로 약속돼 있었다고요. 모처럼 찾아준 친구, 뜻밖의 인연을 맺게 된 송 여사인 만큼 내가 그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양보를 하죠. 그 대신 다음번엔 내가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나가십시다. 허준과 여자는 앞서 유리문을 나섰다.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느라고 사무실에 처졌던 김달수가 곧 뒤따라 나왔다. 자, 어떤 집으로 간다? 김달수가 잠깐 망설였다. 어차피 두 분은 술을 드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디든지 좋아요. 저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술맛 좋은 집으로 가요. 여자가 김달수에게 말하자 그럼 가십시다. 좋은 술집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듯 그가 앞장을 섰다. 거리엔 이미 땅거미가 내린 지 오래였다. 수은등이 해맑게 비치고 있었다. 한길 건너편에 상가 건물이 드높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길을 건넜다. 그리고 그 상가의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한 차례 접어들자 황제라고 쓰인 아크릴 간판이 하얗게 눈에 들어왔다. 이 지역에서 황제, 이 살롱이 제일 크고 멋진 집입니다. 김달수가 앞장서서 살롱의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사장님. 살롱의 지배인이 그들을 실내로 안내했다. 아늑한 실내엔 탁자를 중심으로 푹신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다. 소파 위에 송정란과 나란히 자리한 김달수는 양주와 이것저것 안주를 지배인에게 주문했다. 허주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과 마주보며 이쪽 소파 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잠시 후에 40살쯤 들어 보이는 얄부스름한 얼굴의 여자 하나가 실내로 들어섰다. 오랜만이에요, 김 사장님. 마담은 그리로 앉으라고. 김달수가 허준의 옆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처음 뵙겠어요. 윤이라고 합니다. 허준의 옆에 자리하며 그녀가 말을 이었다. 미남이시네요. 곁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자 담배를 피워문 김달수가 얼른 한마디 했다. 허준이라고?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오늘 저녁에 윤마담이 알아서 잘 모시라고. 술병과 술잔들, 아이스박스며 안주 접시들이 실내로 날라좋았다. 탁자 위가 순식간에 푸짐해졌다. 그런데 김 사장님은 오늘 미녀를 모시고 웬일이세요? 잠마다 술을 따르면서 윤마담은 김달수에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시선은 그의 곁에 자리하고 있는 송정란에게로 가 있었다. 아하,
이분은 송여사인데 진작부터 잘 아는. 자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합시다. 어물쩍 말을 얼버무린 김달수가 먼저 술잔을 집어들었다. 모두 잔들을 들어 올려 허공에서 서로 부딪히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리고 술잔들을 입으로 가져갔다. 달수. 허준이 문득 불렀다. 왜 그러나? 그가 이쪽을 지켜봤다. 아까 자넨 이 지역에도 15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물론이지. 그런 집은 구하기가 쉬운가? 자네도 이사 오려고? 욕심만 있으면 뭘 하나. 15평짜리는 많지는 않아. 건물이 겨우 3동뿐인데 20평짜리를 축소시켜 놓은 것일세. 한데 말씀이야. 그래도 인기는 꽤 높다네. 자식이나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늙은 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에겐 안성맞춤이거든. 바에 나가는 아가씨들한테도 적격이고. 요즘엔 말씀이야. 지방 도시의 부호들도 그 아파트에 부쩍 관심을 보인다네. 자식들을 서울로 보내 대학 공부를 시키는 지방의 부모들은 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자식들 뒷바라지에 혼나지 혼나. 더구나 객지로 보내 공부시키는 애가 두서너 되는 집에서는 등록금에 하숙비에 그만 허리가 휘청거리지. 그러다 보니 꾀가 생겼어. 차라리 작은 아파트를 사서 자식들을 그리로 몰아놓고 자취생활 아니면 가정부 하나를 붙여주는 편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더 경제적이더라 이 말씀일세. 재밌군. 이래저래 15평짜리도 인기가 아주 높다네. 얘기는 허준과 나누고 있었지만 김달수의 관심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송정란에게로 가 있었다. 알고 보니 여자는 술도 잘했다. 벌써 몇 잔째인가. 그러면서도 끄떡없었다. 담배도 피웠다. 핸드백을 열고 담뱃갑을 꺼내더니 아주 익숙한 표정으로 담뱃불을 붙여물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확 트인 여자였다. 내가 그리로 함께 가는 건데. 김달수는 아직도 그 점을 몹시 아쉬워하고 있었다. 아까 송정란과 허준은 엉뚱한 열쇠를 들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다. 미루어 보건대 창의 문턱을 넘어간 사람은 바로 송정란이었다. 그렇다면 여자 혼자서는 그 문턱을 기어오를 수가 없다. 틀림없이 누가 밑에서 여자를 떠올려 주었을 것인데 허준이란 녀석, 여자의 두 다리를 싸잡고 올려주면서 씨암탉처럼 포동포동한 그녀를 여기저기 슬금슬금 더듬질했는지 누가 아느냔 말이다.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엉큼한 방향으로 펴온 김달수는 생각이 들수록 안달이 났고 그럴수록 박훈이 미웠다. 녀석이 열쇠만 바르게 내줬어도 내 요 녀석을. 선생님은 직업이 뭐예요? 윤마담이 허준에게 물어보자 송정란이 짓궂은 시선을 허준에게로 보내며 호호 웃었다. 그분은 실업자래요. 저 친구는 말씀이야. 김달수가 얼른 끼어들었다. 머리가 뛰어난 수지였다고. 고등학교 때 쭉 우동생이었고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아마 영문과였지? 비우고 난 잔을 이쪽으로 건네며 김달수가 묻자 허준은 잔을 받으면서 어설프게 웃어 보였다. 대학원까지 마쳤다네. 그럼 석사님이시네요. 윤마담의 말에 송정란이 김달수에게 한마디 했다. 친구분은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김 사장님은요? 나야. 멋쩍게 웃어댄 김달수는 사뭇 자존심이 상했다. 친구는 그런데 너는 뭐냐? 기껏 복덕방쟁이가 아니냐? 송정란의 어조는 그랬다. 빌어먹을. 그러나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내가 왜 그녀들에게 친구를 추어 올려줬던고. 이러다간 자칫 여자들에게
특히 송여사한테 얕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김달수는 갑자기 어허헛 웃어대며 자신을 은근히 내세웠다. 난 그 시절엔 운동을 하느라고 샌드백 좀 두들겼었지. 어머, 권투 선수? 송정란이 묻자 김달수는 신이 났다. 시합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시시한 놈 한둘쯤은 문제없다고. 헌데 말씀이야. 뚝섬엔 아버지 땅이 꽤 있었는데 그 하잘것없던 배추밭들이 주택단지, 공장 부지로 변모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더라 이거야. 그러자 공부고 나발이고 신나더군. 안 그렇소, 송여사? 그랬군요. 송정란이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자 이쯤 되면 위신이 어느 정도 섰다 싶어진 김달수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분이 떨떠름했다. 이번엔 저 녀석을 한 방 먹이자고. 나무에 올려놓았다가는 안 되겠어. 흔들어 떨어뜨려야지. 여보게, 주니? 그가 불러대자 허준은 대답 대신 이쪽을 바라봤다. 자네 아까부터 뭔가 자꾸 피하려는 눈치였는데 이유가 뭐지? 대학원 공부까지 한 사람이 놀고 있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우린 친구 사이라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했네.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자 이거야. 내 말이 틀렸나? 그렇게도 알고 싶은가? 궁금하지 않고. 이미 술기운이 얼큰해진 김달수의 시선이 이쪽을 잔뜩 지켜보고 있었다. 두 여자도 잔뜩 흥미를 느끼면서 허준의 입을 주시했다. 직장에서 쫓겨났다네. 허준이 빙칫 웃어 보였다. 뭐? 쫓겨나? 김달수의 두 눈이 대번에 휘둥그레졌다. 여자들은 어리벙벙해진 표정이었다. 담담한 표정으로 허준이 말했다. 난 말일세.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네. 형무소 말일세. 출감한 지 6개월째. 그래서 아직 직장에 없네. 이젠 알겠는가? 갑자기 실내의 분위기는 침울해졌다. 김달수도 여자들도 입을 다문 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준이, 미안하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네. 자네가 왜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는 놀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전엔 복덕방 하면 영감님들의 소일거리로 여겼네만 오늘날엔 그게 아닐세. 규모가 커지면서 그만큼 머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도 부동산 업계로 뛰어들고 있지. 김달수는 허준을 사무실에 묶어놓으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겠다 싶었다. 준이, 자네만 마다 않는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사무실로 나오게. 집에서 노느니 어떤가? 고맙네. 생각해보겠네. 허준의 말에 갑자기 송정란이 야릇한 눈길을 이쪽으로 보내며 말했다. 생각해보긴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요. 모두가 술판에 흥미를 잃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을 배웅하려고 살롱 밖으로 따라 나왔던 윤마담이 허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자주 들러주세요. 술값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네, 이렇게 안개꽃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